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이번 시간 그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나 다라 용어가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용어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맞는 얘기네요. 사람의 사망, 예,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생존,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에 관하여 자, 손해액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 자, 생명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액은 손해보험에 관련된 얘기죠. 약정한 금전이라고 우리가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자, 생명보험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상법이죠. 상법. 그죠? 예,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 생명보험의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 약관에 의하여 판매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이익이 등한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등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법규 체계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익이 등한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생명보험 계약과 연금보험 계약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제3 보험계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이네요. 그죠? 특성. 자, 보장 대상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존, 생명보험 계약 맞죠? 재산상 손해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취급회사는 생명보험 계약을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지는 않죠. 3번, 보상원칙은 생명보험 계약은 정액보상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험기간은 단기 확정기간 아니죠. 그죠? 예, 장기로 해야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맞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공동행위라면 뭐 과점, 독점, 담합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행위라고 하는 키워드만 보신다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용어를 다 외우시지는 못하시더라도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다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없는 상품이죠. 없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그 구매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안 되죠.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 상품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이네요. 계약의 특성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하나씩 한번 보죠. 낙성계약 맞죠? 유상계약 맞죠? 2번 연성계약, 예, 연성계약 아니죠. 유상계약 맞습니다. 3번 유상계약 맞고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이죠. 사행계약 맞습니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한다.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그죠? 왜? 약관을 보험회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원칙은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약관을 전체로 동의를 하던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것은 낙성계약성이 아니죠. 부합계약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약자는 청약서 작성하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관 전체를 동의를 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청약서 작성 그 다음에 보험증권의 교부는 엄밀하게 말하면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요식화되어 갈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별로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약관을 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로 동의를 하든지 전체로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의 특징이네요.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손해보험 상품은 실손 보상. 2번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생명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3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 기능으로 한다. 여기까지 맞네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상품이다.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청약과 보험계약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된다.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된다. 맞는 지문 같아요. 뭐가 틀렸을까요? 계약자의 청약이죠. 보험회사의 승낙이니까 반대로 됐네요. 반대로.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서류 작성해야 되죠. 이 서류를 우리가 기초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업 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 다음에 약관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상품 설명서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공산품처럼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낄 수가 없죠. 무형의 상품이죠. 무형의 상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자별로 손해담보, 일단 손해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실손 이런 거 나오면 생명보험 상품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 상품 특징이었죠.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주계약, 특약 이거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성이죠. 그죠?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한다. 그게 주계약의 특징이죠. 두 번째, 여러 가지 특약을 주계약에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주계약에 특약은 하나만 부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특약도 상품 개발 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다. 특약은 반드시 주계약에 부과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 특약만으로 단독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개발 시에 보험업법 영상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신고 기관이 어디냐? 생명보험협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될 때, 개발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특약이네요. 상품 개발 시 주계약과는 달리 다른 개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특약은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 내용은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이었죠. 자, 특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약이냐 아니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약들은 주로 주계약에 부과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계약은 주계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적으로 특약만으로 보험계약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 개가 됐든 저축성이 됐든 하여튼 안 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64번 특약의 종류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특약 종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또 하나는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성 특약.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만 꼽아보자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도성 특약은 편의를 도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량체. 자, 우량체라고 하는 것은 위험도가 낮은 경우죠. 즉, 건강한 우리 피보험자를 이야기를 할 때 우량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할인을 해줍니다. 보험료 할인해주는 특약. 그래서 보장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특약, 휴일제 보장 특약, 암 보장 특약 등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약 중 선지급 서비스 특약. 일단 뭐 서비스자 들어갔네요. 그죠? 예, 서비스는 일단 무료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예, 지급을 선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망보험금인데 특별하게 뭐 중병이 발병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준다든지 하는 특약은 서비스죠. 이 무슨 종류의 특약인가? 이 서비스 특약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다. 예,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는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약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러 개의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어떤 경우도 특약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도 특약만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특약만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내용 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량체 할인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네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동반되지 않는 특약이죠. 제도성 특약이니까. 5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자, 다음 중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험 보장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 목적이죠. 자, 1번. 만기 시에 받게 되는 환급금이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금액과 만기 환급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예, 일단 보장성 보험이니까 만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뭐 종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받는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다라고 본다면 만기 시에 만기 환급금을 받는 보장성 보험은 실은 순수 우리가 보장성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 거 보험 가입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금보험, 교육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이 해당이 되는 것은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이죠. 다 저축성 보험이죠. 3번 생존 시 지급되는 생존 시 사망이 아닙니다.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자, 이 내용이 바로 보장성 보험의 정의죠. 정의. 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다시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축성 보험은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죠. 이렇게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저축 기능을 강화를 했으면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방금 우리가 정의로 내렸던 그 내용이네요.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보다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적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가 예전에는 이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로 이렇게 풀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의 주목적,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으로 나눈다. 이건 계정을 분리하느냐 여부이고요. 보험 가입의 주목적은 목적이 뭡니까? 보장 목적이냐, 저축 목적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보장성 보험이냐가 보험 가입의 주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 보험, 생명보험 상품 기준이죠. 자,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아야죠. 초과해야죠. 예, 많은 보험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의 종류, 어떤 보험인가 한번 살펴보죠. 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당연히 생존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놨다. 무엇을? 기간을. 정기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정기보험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종신 동안 언제 어떤 경우로 원인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은 보험이요. 기간을 정했냐 정하지 않았냐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많이 우리는 판매가 됩니다. 우리는 만기 환급금이 없다 그러면 가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망보험이라도 우리는 만기 환급형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했으니까 기간을 정했죠. 정하지 않은 것은 종신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67번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계정을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죠. 자, 분리하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아닌 것은 대표적인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 변액보험이죠. 자산연계형 보험 특별 계정입니다. 연금저축보험 특별 계정이죠. 자, 장기간병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재산보험은 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특별 계정으로 운용이 되는 실적 배당형 보험. 특별 계정으로 운용이 되는 실적 배당형 보험은 대표적인 것이 변액보험이겠죠. 그죠? 예, 오케이.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회사가 집니까? 아닙니다. 계약자가 지죠. 100%다. 보험 계약자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 한번 살펴보죠. 보험금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느냐 아니면 사후에 확정이 되느냐 그 여부 기준에 따라서 정액보험이냐 실손보험이냐로 나누는데 일반 계정보험과 특별 계정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분류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은 특별히 요겁니다 라고 따로 빼놨죠. 그죠? 예, 대표적인 것이 변액보험. 그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죠. 세 번째, 실손의료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죠? 예, 실손의료보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 그냥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68번 보겠습니다. 확정금리형, 금리 연동형,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 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비금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불려나가느냐, 예, 운용하느냐, 그
거기에 따른 분리죠. 자,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죠. 1번 확정금리형. 말 그대로 확정금리죠. 최초 가입 시에 정한 이율로 끝까지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금리 연동형은 생명보험 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라든지 시장금리에 연동을 해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보험을 우리가 금리 연동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저보증 이율을 설정을 해놓고요. 연계자산의 수익률에 따라서 추가로 이율을 보장하는 보험은 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3번 보기도 틀렸겠네요. 자,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죠. 변액보험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실적배당형 보험. 이게 변액이죠. 그죠? 예, 변액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하여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 연계했으니까 예, 자산 연계형 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다. 최저 이율이 있죠. 예, 최저 보증 이율이 있습니다. 있고 특정 자산의 연계해서 수익률을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죠. 그러나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바로 자산 연계형 보험입니다. 자, 최근에 자산 연계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많아졌어요. 별 2개 정도 하죠. 꼭 여러분께서 유익 있게 봐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금리 연동형 보험은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또 연계가 나왔네요. 그죠? 예, 일단 연계되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상품은 바로 자산 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산 연계형 보험은 최저 이율을 설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 이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점은 변액 보험과 다른 점이죠. 동일한 점이 아니고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변액 보험은 보다 더 수익성 위주로 가는 거고요. 자산 연계형 보험은 최저 이율을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변액보험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69번 갱신형, 비갱신형 보겠습니다. 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를 다시 이제 다시 산정을 해서 갱신을 하는 보험이냐 아니냐, 예,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죠. 다음 표에 설명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 자, 보험 가입 후에 일정 기간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높아졌겠죠. 그죠? 위험률도 높아졌겠죠. 그래서 변경된 연령과 위험률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그래서 다시 산정해서 유지가 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갱신형 보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 계약 시 확정되어 있는 보험은 우리가 정액 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금의 액수가 나중에 정해지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보험은 우리가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일부 보상을 하는 거죠. 본인 부담제,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거의 대부분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고 대부분 정액 보상 상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저해지 환급형 보겠습니다. 저해지 환급형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상품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보험료를 기존 일반 종신보다 30~40%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보험료가 쌉니다. 그 대신에 중도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종신보험보다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뭘 의미를 하느냐?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입니다. 자,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도 여러분께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저해지 환급형도 보험료가 30~40% 싸졌다 그랬죠. 얘보다 더 싸게 만든 겁니다. 더 싸게 만든 대신에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과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여러분께서 비교해서 구별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을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이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 일단 연금보험 딱 들어갔으니까 저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저축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이 아니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은 종신보험하고 상관이 없죠.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은 질병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